긴급하게 들어온 속보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대통령 후보인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던 사법 카르텔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독한 사법 카르텔과 내란이임 잔당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분노의 민심을 보여주세요. 국민의 힘이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승리해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를 강제로 끌어내고 한덕수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올리려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정당하게 승리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당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하겠다라며 내부 갈등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발표에 따라 대구로 향하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 대표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경주시 에이펙 준비 현장에서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대선 후보인 저를 무시하고 지원 자체를 모두 중단하고 있으며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까지 소집했다며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정당이 이제는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라며 이럴 거면 왜 경선을 세 차례나 치렀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당 지도부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까지 소집했다며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깜짝 놀란 권성동은 6일 저녁 김 후보의 집까지 찾아가면서 만남을 청했지만 김 후보는 권성동과의 만남조차 거부하며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식 입장을 내며 7일 오후 6시 한덕수와 1대1 면담으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며 만남 장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힘 일각에서는 무리한 단일화 압박은 김문수 후보가 선거 도중 대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갈등은 윤석열 정권의 실패와 권력욕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조이대의 장난질에도 묵묵히 시민들을 만나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과감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법 카르텔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덕목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고 12일 이전까지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재판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긴급 속보의 내용처럼 사법 카르텔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기 신청 기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체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이 두려워서 선거조차 치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를 카르텔의 심판이 아닌 국민들의 투표권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법 카르텔과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분노의 민심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탄핵 인용 직후에 나와서 방송 한번 하고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이래서 책 작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5월 1일 날 터진 거예요. 딱 한 번만 더 하자 신경안정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약의 농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굉장합니다. 그간의 법비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법원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늘 아쉬웠고 네. 처음 계엄 초반부터 내가 조이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너무 심각해 지금. 그렇지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을 쓰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전에 단일화가 되어서 네. 자기가 기호 2번 달고 나가야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를 할 거 아니야. 한덕수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유인물 준비 작업 이런 것, 서류 작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국힘당의 해당 행위자들이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국힘당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들이 지금 지네 후보 한덕수 사진 찍어주고 스튜디오에서 다 출마 준비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웃겨. 한심하다. 근데 한덕수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되면 무소속이야.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야 돼. 네. 그렇지. 후보 등록을 무소속으로 해야 돼. 네.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단일화를 하잖아. 근데도 그러면 돈만 꼬나받고 네. 자기가 안 하게 되면 돈만 꼬나받고 마는 거고. 기타금만 해도 3억이잖아. 김문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12일 전에 단일화하면 그냥 자기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돌아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 달고. 네.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는 밀고 가는 거예요.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든가 어디 가서 그죠? 어디 가서 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가 하여튼 안 들키고 그냥 오늘 우리 녹화할 때 보니까 뭐 KTX 타고 대구 갔는데 만나러 간다고 한덕수가 또 KTX 역으로 가고 있더라고 내가 녹화하러 오기 전에 보니까 당 지도부도 막 쫓아서 대구 간다고 난리던데. 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객이면 한덕수가 등록을 안 할지도 몰라. 아 한덕수가. 그러면 자동 단일화잖아. 와. 그다음에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했어 한덕수가. 그러면 그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김문수가 여론조사를 해서 아웃되면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이 없네. 그럼 한덕수는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를 몇 다 번 받아봐야 되겠죠. 되는데 히읗이잖아. 네. 가나다 순으로 가면 저 밑으로 가겠네. 저 뒤에 가요. 10번 밖으로 나갈지 10번 안에 밖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 국힘당은 당의 후보가 없는 거예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도 못해. 그렇지. 선거운동도 못 당적을 가지고는 선거운동 캠프에 가지도 못해. 갈수 못해요. 오. 공식적으로 당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도 없어. 네. 그 한덕수 혼자서 위장 탈당한 국힘 당원들 몇몇하고 위장 탈당한 국회의원 몇 명하고 선거를 치러야 돼. 자기 돈 쓰면서. 자기 돈. 물론 보전은 받겠지만 나중에 15%는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김문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은 자기 편이네. 시간은 나의 편. 와. 이렇게 게임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해봤자 효과도 없어.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단일화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할까? 국힘당의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8일 날 예. 전국위원회 소집을 예, 했고 맞아요. 11일에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놨어요. 네, 왜 했을까? 그거 수분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추임받고 바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갈아 끼우려고 지금 그렇죠. 그걸 다 잡아놓은 다 해놓은 거예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때까지 나타나면 안 돼. 입후보 준비만 하고 맞아. 그 입후보 준비는 이제 차명진하고 뭐 김재원. 김재원 등등이 와서 하겠지 그거를. 당에서 그렇게 퇴출시키겠다 막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거 2002년도에 민주당에서 해봤잖아.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자. 그러니까 김문수는 와. 자기가 시간이 자기 편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선출된 후보라는 법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통을. 법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덕수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잖아. 김문수는 열받는 게 네. 원래 후보가 되면 당무선권이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선 기간에는 후보가 당 대표나 왕이야.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대위를 띄우면 당의 모든 일상적인 당무권이 선대위로 넘어가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선대위 구성을 국힘에서 안 해줘. 지금 선대위도 구성 안 해주고 구성 안 사무총장도 해. 안 바꾸고 네. 그 후보 일정 공지도 당에서 안 해주고 안 해줘. 뭐 아무것도 안 해줘. 돈도 안 주고 물론. 이거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때 경험해봤거든. 그때 당대표를 하나갑시가 하면서 네. 선대위는 꾸렸는데 선대위에 돈을 안 주잖아.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내려온 걸 선대위에 주지를 않아. 우리 다 겪어봤어. 요거 힘들어. 아까 이제 김문수 씨가 너무 좋고 황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그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씨가 얘기할 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벌써부터 이제 야 나 김문수인데 너 관등 선면 뭐야? 요걸 시작한 거야. 이분 한덕수는 뭘 해볼 게 없네요. 한덕수랑 조이대랑 사정이 비슷하네. 후보 등록을 하려면 후보 등록 수료도 같이 해야 되고 기타금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등록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홍보물 시안 내야 돼요. 예. 그걸 인쇄하기 전에 먼저 편집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선관위에 갖다 내야 돼요. 그 다 돈이야. 생각해봐요. 김문수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등록을 마치고 25일까지 14일 동안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김문수는 이런 거를 미리 다 알고서 그건 당연하지. 빠꼼이지 거기는. 진짜로? 완전 빠꼼이지. 근데 이제 김문수 씨도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본선에 가도. 네. 그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는 막 골목골목 경청 투어한다고 다니면서 막 수첩 들고 뭐 막 민원사항 적고 있고 뭐 거기서 온갖 얘기들을 하고 뉴스에 맨날 공약이 나오잖아. 지금 김문수도 공약이 아직 없고 한덕수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약이 없어. 아니 무슨 공산당 선거야 뭐야 이게 공약이 한 개뿐이야. 무슨 이재명은 안 돼. 이거 하나 이런 선거가 도대체 어딨냐고. 네, 지금 없죠. 국힘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지금. 뭐 권영세, 권성동 등등은 왜 그러면 국힘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김문수를 쫓아내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그러냐. 경쟁력 별 차이도 없는데. 김문수는 저게 저렇게 대선을 치르고 자기 세력을 그 안에 심어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할 사람이고. 한덕수는 와서 떨어지고 나면 집에 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는데 자기 동네 그 지방의원 공천권 이런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구시장. 국힘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강세 지역, 초강세 지역에
지역만 있단 말이에요. 경합 지역을 지난번에 거의 다 졌기 때문에 예. 여전히 자기들은 자기가 공천을 주면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또 지방의원들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 수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 김문수처럼 말도 잘 통하고 지 고집대로 할 놈이 오면 곤란하잖아. 김문수한테 당 뺏길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당을 절대 먹지 않을 놈을 대통령 후보로 하려는 거지. 만약 민주당이 경각심이 없고 렐레해 있고 이러면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국힘당이 어떻게 한다, 뭐 대법원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불안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게 믿음이 들어갈 때는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믿음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 신경안정제 역할은 여기 매불쇼에서 제가 하는 신경안정제 역할은 오늘이 끝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싸움이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성격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헌정 질서 지키기죠. 우리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정치 질서, 게임의 룰 이런 걸 지키기 위한 거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랜 B 이른바 플랜 B 뭐 대안 후보 뭐 이런 거 외에 저는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지만 속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무기가 다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네. 전공법으로 맞서서 극복할 때에 제대로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거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6월 3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와야 대법원에서 조희대 이름이 자꾸 일본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조희대 씨가 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불소추 특권 그것도 딱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법원에다 각급 법원에다가 모든 재판은 퇴임 때까지 스톱. 이 결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나라가 덜 시끄러워요. 그게 다른 계속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니 헌법의 취지대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결속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밀고 가서 명확하게 민의를 대선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이 모든 내란의 후유증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는 뭐 지체 없이 뭘 하라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는 대통령이 막 넉 달씩 안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전혀 이게. 없죠.